결국 우려했던 기술의 반격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소름돋는 시대가 현실로 도래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미국이 테러 피해를 당했을 때 미 연방수사국 FBI는 4일 만에 테러범을 검거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 10TB, 고화질 영화 1000편 분량의 영상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FBI는 신원 검증 NGI라는 프로젝트를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홍채, 얼굴, 목소리 등을 정보화해서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첩보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라고 놀랍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중국을 예로 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미국의 범죄 대응을 넘어 국민 통제 수단으로 이 기술을 활용한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올해 사회 신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CCTV에 포착된 국민을 일일이 감시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 국민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보관리자는 특정 국민을 검색해서 날짜별로 활동을 추적하는 것으로 CCTV는 단순 기록 장치를 넘어 일상을 감시하는 계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집 앞을 나서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수천 개의 CCTV 중 30개가 적어도 내 모습을 매일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안면 인식과 CCTV를 결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술은 처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 개발한 그 툴 제공이 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MS는 개발 내용을 공개해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왜 공개했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호 간의 개발 소스를 일정 부분 공개하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티가 일상입니다. MS의 AI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현한 이미지 인식 기술은 사진 속 인물은 물론 사람의 감정도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기쁨과 슬픔, 우울, 공포 등 여러 감정 요인을 정량적 비율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유명인 10명이 수많은 인파 사진 속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모두 100% 누구인지 맞히는 것이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초보 개발자라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탄할 일이지만 한편 꺼림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이용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구글, 페이스북, MS,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중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주관하는 20년이 넘는 권위 있는 안면인식 기업 대회 FRVT에서는 특히 안면인식의 정확도를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중국 기업들이 2위에서 5위까지를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이투커지를 비롯해서 센스타임, 중국 선전, 첨단기술연구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대회는 미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의 대회이지만 안방을 중국에 내준 격이 현재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6위와 7위를 차지했는데 보코드라는 기업이 차지했고요. 8위는 중국의 매급이, 미국은 10위권 안에서 겨우 에버아이라는 업체 한 곳뿐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제치고 앞서가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안면 인식 기술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지난해 미국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지적한 중국의 IT 제품들의 정보를 빼내갈 수 있는 칩 혹은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말은 괜한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체 네트워크 방어망을 치고 제한된 통로로만 해외 여러 외국인들과 거래하도록 국민들이 직접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검열이 일상인 나라인데다가 이 같은 행동은 중국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원자 기술이 전력의 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살상 목적의 핵무기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 범위는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이므로 보안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보안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도 검증 또는 식별을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보안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서 누군가를 지키려면 그 누군가의 고유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즉 침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전쟁의 예를 든다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나라에 침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정보 자체에 대한 보안의 경우로 봤을 때 기업이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지를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PC나 핸드폰의 통화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 핸드폰의 경우는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발생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나의 보안을 위해서 너의 보안, 즉 상대방의 보안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안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올해부터 도입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한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 기록을 토대로 해서 13억 전 국민은 물론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용평가뿐 아니라 신용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 공공 서비스 혜택에도 제약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 이래 사람이 개발한 무엇이든 100% 완전 무결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부각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과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혹여 이기적인 기업들의 악용과 눈앞에 이익에 눈먼 날치기 업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미스터 툴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